운이 풀리는 말버릇. 인생의 밑바닥을 맛보고 있던 그때 나는 벼랑 끝에서 아주 강력하고 자신감 넘치는 우주님을 만났다. 12년 전에 나는 내가 꿈꾸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예상 밖의 결과 때문에 인생이 괴멸될 상태에 놓여 있었다. 나는 7년 동안 모은 돈으로 집 근처에 가게를 냈다. 그동안 꿈꾸었던 우리점이었다. 그렇게 꿈꾸었던 일이었지만 상품은 팔리지 않았고 파리만 날리는 날이 계속되었다. 하지만 그만둘 용기도 없었던 나는 꿈을 접을 수 없다는 생각에 빚을 냈다. 처음에는 은행에서만 돈을 빌렸지만 부족해지자 소비자 금융에도 손을 내밀었고 결국 사채에까지 손을 댔다.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총 2천만 엔, 약 2억 원이 넘는 빚이 내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해도 이제 파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말만 돌아왔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포기하고 있었다. 그렇다, 나조차도. 친구는 물론이고 애인과도 헤어진 나는 인생의 밑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상태였다. 운전을 하고 있어도 화장실에 앉아 있어도 참을 수 없는 눈물이 흘렀다. 죽는 게 편할지 몰라. 그런 생각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내 빚 보정을 서준 사람이 부모님이라서 죽을 수도 없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나는 욕조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리면 편할 텐데. 그때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다.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그것은 내 마음의 목소리였다. 샤워기에 물줄기와 눈물이 뒤섞인 몰골로 나는 중얼거리고 있었다. 이제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부처님, 조상님, 우주님. 바로 그때였다. 부정적인 말도 우주에 보내는 주문이다. 위험해. 이제는 환각까지 보게 되었어. 욕조에서의 묘한 사건 이후 나는 욕실에서 비틀거리며 나와 냉장고에 발포줄을 꺼냈다. 침착해야 돼. 그래, 침착해야 돼. 피식. 캔 뚜껑을 열고 꿀꺽꿀꺽 발포줄을 목구멍으로 흘러넣고 한숨을 돌린 뒤에 소파에 앉으려고 할 때였다. 이봐! 나 있어! 뭉개지 마! 갑자기 고함 소리가 날아와 나도 모르게 튕기는 듯한 몸을 일으켰다. 뭐야? 아직도 가지 않았어요? 당연하지. 내가 불렀잖아. 불러요? 제가요? 아니, 당신 대체 누구입니까?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내 소개는 했잖아. 기억력이 왜 이래? 아야! 뭐 하는 거야? 뺨을 왜 꼬집는데? 갑자기 샤워기에서 나와 안녕? 나는 우주신이야 하고 말하니 이건 지금 제 머리가 이상해졌거나 악몽을 꾸고 있거나 둘 중 하나가 틀림없어요. 그런 생각을 하다니 그보다 너 아까 나한테 말했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라고. 어떻게 할 거야? 할 거야? 말 거야? 네? 도대체 언제까지 우물거리고 있을 거야?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내 말을 제대로 듣긴 한 거야? 인생을 역전시켜야 할 거 아니야. 그렇게 하려면 주문을 하라니까. 싫으면 나는 그냥 가고.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주문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야, 그것도 잊어버렸어? 아니, 잊어버렸다기보다 모르겠습니다. 그럼 가르쳐주기 전에 말이야. 네? 뭡니까?
너의 주문은 이미 이루어졌어. 네? 너의 바람은 지금까지 모두 현실로 이루어졌다고. 지금의 히로시는 너의 이상이었던 내가 바라던 히로시라고. 네? 사업 실패해서 2천만 원이나 되는 빚을 진 제가요? 놀리지 마십시오. 생각해봐. 너는 늘 주문을 하고 있었어. 안 팔리네? 안 팔려. 오늘도 안 팔려. 라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내가 주문한 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줄 뿐이야. 말도 안 돼요. 말과는 달리 나는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확실히 나는 매일 그렇게 중얼거리고 있었다. 역시 안 팔려. 내가 디자인한 티셔츠는 매력이 없는 것일까? 이 상태로는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어. 틀렸어. 이건 무리야. 생각해보면 지난 몇 년 동안 즐거운 말이나 긍정적인 말은 해본 기억이 없을 정도다. 설마 그 모든 것이 우주로 보내는 주문이 되어 버렸다는 것일까? 바로 그거야. 너는 결과를 정해놓고 주문을 했어. 나는 우주에 그걸 확실하게 전했고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준 거지. 그렇게 말하고 나서 우주님은 냉장고 쪽으로 둥실둥실 날아가 냉장고를 열더니 나도 한 잔 마셔볼까 하고 발포주를 꺼내려고 했다. 잠깐! 안 돼요. 그건 저의 유일한 즐거움을 빼앗지 마십시오. 지금 저에게는 그 발포주 외에 다른 걸 살 돈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는 발포주를 꺼내지 못하도록 온몸으로 막았다. 발포주는 저녁 식사를 100엔 이하의 컵라면으로 때우면서까지 간신히 확보하고 있는 나의 유일한 즐거움이었다. 그래? 그 주문도 들어줄게. 네? 저에게는 그 발포주 외에 다른 걸 살 돈이 없습니다. 라는 주문 말이야. 그게 무슨... 그러니까 감사하라고. 내가 하는 말은 모두 들어주고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니지. 하지만 그건 아니지요. 모든 말을 다 들어준다니 말도 안 돼요. 저는 제발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는 식으로 기도했습니다. 늘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그런 소원은 들어주지 않았잖아요. 이봐,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좀 해달라니? 너는 음식점에 가서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주문하냐? 너 바보야? 아니. 그럼 빚을 전부 갚게 해주세요 라고 주문을 하면 그건 들어주시나요? 빚을 전부 갚게 해달라고? 너 정말 다 잊어버린 거냐? 어쩔 수 없지.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줘야겠다. 귀찮긴 하지만. 잠깐 기다려. 그렇게 말하고 발치에 샘물처럼 보이는 무엇인가로 스스로 사라진 우주님은 다음 순간 영차 하고 신음소리를 내며 작은 칠판을 가지고 나타났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에 칠판을 내려놓은 뒤 잠깐 뭔가 생각하는 표정을 짓고는 욕실로 들어갔다. 이게 아닌데? 이렇게 해야 되나? 하고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들리더니 잠시 후 우주님이 욕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히로시, 준비는 됐지? 우주의 구조를 알고 싶어? 대답을 해, 히로시. 네네, 그게 뭔데요? 각오는 되었지? 우주의 구조를 확실하게 알려주겠어. 구조? 이제부터 인생 대역전을 이루려는 사람이 우주의 구조를 모르면 어떻게 하겠어? 우주의 구조는 지구하고는 달라. 우주의 주문을 하는 구조를 가르쳐 줄 테니까 잘 들어. 지금부터 올림픽에 나간다는 생각으로 죽을 각오로 잘 들어야 해. 올림픽요? 아니, 그건 무리입니다. 그럼 빚더미에 깔려 죽어야지. 아닙니다. 그럼 각오하라고. 구조만 알면 어렵지 않아. 단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각오를 정하는 거야.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아. 지금 정하라고. 그럼 당장 빚을 갚을 거야.
안 갚을 거야? 어떻게 할 건데? 그야. 하지만 2천만 엔 돈은 큰 돈 아닙니까? 그렇게 간단히 갚을 수 없다고요. 그래? 그럼 갚을 수 없겠네. 그런 생각으로는 절대 갚을 수 없어. 그래, 갚을 수 없지. 죽어도 갚을 수 없어. 다시 태어나도 갚을 수 없어.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지금 내가 말했잖아. 갚을 수 없다고. 내가 갚을 수 없다고 말하면 갚을 수 없다는 말이 우주에 전달되지. 그리고 갚을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 되는 거야. 너무합니다. 그래도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갚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갚을 수 없다고? 그럼 영원히 최선을 다해도 갚을 수 없겠네. 최선을 다해도 갚을 수 없다니 그거 참 안 됐다. 점점점. 가볍게 혀를 찬 우주님이 칠판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이것이 우주의 규칙이야. 우주의 규칙? 스파르타식 학원의 강사처럼 변신한 우주님은 짧게 손으로 칠판을 가리키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멍청하게 앉아있지 말고 노트 꺼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수업인데. 네? 노트요? 네. 나는 서둘러 우주님이 칠판에 쓰는 내용들을 노트에 옮겨 적었다. 완료형, 말버릇으로 바꾼다. 먼저 결론으로부터 말하겠다. 소원을 이루려면 3가지 규칙이 있다. 1. 결과를 정하고 우주에 주문을 낼 것. 2. 우주로부터 오는 힌트는 처음 0.5초 내에 곧바로 실행할 것. 3. 말버릇을 긍정적으로 바꿀 것. 우주는 우주에 넘치는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장소이며 그 에너지를 눈앞의 형태로 만들어낸다. 이것이 우주의 성질이다. 그 에너지의 파동으로 우주가 가장 받아들이기 쉬운 것은 그 사람이 믿고 있는 대상이나 말이다. 즉,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말버릇이다. 자기도 모르게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말. 즉, 말버릇은 본인이 마음속으로 믿고 있는 인생 대전제라고 생각하면 된다. 나는 역시 대단해. 나는 역시 쓸모없는 사람이야. 당신의 말버릇은 어느 쪽인지 생각해 보길 바란다. 말버릇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마음속으로 무엇을 믿고 있는지 단번에 알 수 있다.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진동을 한다. 말에는 영혼이 깃들여 있다. 우리는 예전부터 말에 강력한 에너지가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사람은 잠재의식을 통하여 평소의 말버릇을 우주에 보낸다. 우주에서 증폭되기를 바라는 에너지를 스스로 선택하고 끊임없이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평소에 무슨 말을 하는가에 따라 인생이 바뀌고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은 존재하는 이유는 말이 곧 우주로 보내는 주문이기 때문이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간단히 말하면 자신이 입 밖으로 꺼낸 말이 그대로 증폭되는 것이다. 말로 표현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구조는 자신이 한 말에 포함되어 있는 에너지를 우주 공간에 증폭시켜 되돌려주는 과정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다. 팔 수 없어. 할 수 없어. 갚을 수 없어. 따라서 히로시가 평소에 자주 입에 담는 이런 자학적인 말버릇도 전부 증폭되고 있었다. 그 결과 팔 수 없는, 할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현실이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3가지 말버릇 패턴이 있다. 첫 번째는 이 자학적인 말버릇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는 어정쩡하게 바라는 말버릇이, 그리고 세 번째는 꿈꾸는 듯한 말버릇이다. 우주의 힘은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것인데 거기에 대고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주는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는 에너지를 증폭시킨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 결과 어떻게 될까?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끊임없이 밀려온다. 같은 의미에서 세 번째 꿈꾸는 듯한 말버릇도 버려야 한다. 세계 일주를 하고 싶어. 연봉 2천만 엔을 받고 싶어. 이런 하고 싶다는 주문은 지금 세계 일주를 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하고 싶어라는 에너지를 증폭시킨다. 그 결과 영원히 세계 일주를 꿈꾸기만 하는 현실을 낳는다. 우주는 좋고 나쁜 것을 판단하지 않고 해석을 하지도 않는다. 그런 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사람들의 입 밖으로 표현한 말을 증폭시켜 현실로 나타낼 뿐이다. 그 현실을 한탄한다고 해서 우주의 입장에서 보면 응? 너 자신이 그렇게 말했잖아. 그걸 나는 충실하게 재현해 주었는데 왜 불만이야? 라고 의문을 가질 것이다. 우주는 히로시가 왜 이런 말을 하지? 마음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힘든 주문을 하고 싶었을 리는 없어. 라는 식의 해석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자, 내가 직접 말해 하고 귀를 기울여 들은 뒤에 그 말을 충실하게 증폭시켜 현실로 그대로 나타낼 뿐이다.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결과를 정하고 주문을 하는 것뿐이다. 마음속으로 확실하게 정한 것을 분명하게 입 밖으로 표현하여 주문을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말버릇으로 갖는 것이다. 그렇다. 마치 각인을 시키듯 소원이 이루어진 상태를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침투시켜 확신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커피숍에 주문하는 것과 같다. 카페라떼를 마시고 싶으면 카페라떼 주세요 라고 명확하게 주문을 해야 한다. 뭔가 마시고 싶은데요 라는 식으로 애매한 주문을 하는 바보는 없다. 또한 커피를 주문해 놓고 혹시 커피가 아니라 홍차가 나올지도 라거나 주문은 했지만 커피를 내주지 않을지도 몰라 라고 걱정하는 바보도 없을 것이다. 우주에 보내는 주문도 마찬가지다. 보다 명확하게 결과를 정하고 주문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믿고 기다린다. 이제 이 세 가지 잘못된 말버릇을 버리기로 하자. 그렇다면 정답은 무엇일까? 바로 완료형 말버릇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 일주를 했다. 연봉 2천만 엔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명확한 결과를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 빚을 갚기 위해 맨 처음으로 선택한 말. 지금 말한 대로 내가 한 말은 전부 이루어지게 해줄게. 지금까지도 이루어져 왔고 특별히 이루고 싶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우주는 단지 내가 한 말에 에너지를 증폭시켜 줄 뿐이야. 내가 만약 정말로 인생 대역전을 생각한다면 결과를 정하고 내게 주문을 하면 돼. 그렇다면 저는 빚을 갚고 싶습니다. 그게 아니지. 하고 싶다는 말이 결과를 정한 주문이야? 응? 빚을 갚고 싶다는 말이야. 이미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너한테는 지난 몇 년 동안 빚을 갚고 싶다는 상황이 이어져 온 거고. 아, 그렇군요. 그럼 저는 빚을 갚겠습니다. 결과니까 과거형이어야지. 네, 저는 빚을 갚았습니다. 언제 갚았는데? 그게 기한도 필요한가요? 그럼 10년 후에 2천만 엔을 갚았습니다. 빚을 갚고 어떻게 할 건데? 빚을 왜 갚았는데? 네?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행복해지기 위해 갚았습니다. 아니, 행복해졌습니다. 좋았어. 그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저는 10년 만에 빚을 갚고 행복해졌습니다. 좋아. 각오를 정했으니까 시작하자. 아, 네. 여기서는 내가 아니라 파이팅이라고 말해야지. 분위기를 읽을 줄 모르네. 아, 파이팅!
좋아, 그럼 잠깐 다녀올게. 우주님은 우주의 주문을 전달하고 올게 하고 욕실 문을 열고 샤우기 속으로 쓱 사라져버렸다. 인생의 난이도를 설정한 사람은 자신이다. 이렇게 해서 거의 강제로 우주님에게 10년 만에 2천만 엔 빚을 변제했다는 주문을 했지만 2천만 엔의 빚이 다음날 사라질 리는 없고 갑자기 복권에 당첨될 리도 없었다. 어느 날 친구로부터 영화 티켓을 받은 나는 몇 년 만에 영화관에 가게 되었다. 영화는 인생을 대역전시키는 남자의 이야기였다. 크리스 가더너라는 사업가의 실화를 영화한 것이었다. 크리스가 하는 일은 고밀도 측정기를 의료기기를 병원에 판매하는 것이었다. 1억 천금을 노리고 시작한 사업이었지만 의료 지식도 없는 크리스가 고액의 의료기기를 쉽게 팔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집세도 낼 수 없는 빈곤한 생활에 몰렸다. 어느 날 의료기기를 들고 길을 걷고 있던 크리스는 빨간 페라리를 타고 있는 남성을 만났다. 그는 크리스가 볼 때 성공한 사람 모습 그 자체였다. 크리스는 그에게 이렇게 물었다. 당신에게 2가지만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직업은 무엇이고 성공을 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저는 주식 중개인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 일을 하려면 대학을 나와야 합니까? 라고 묻는 크리스에게 그는 아니요. 숫자와 사람에게 강하면 됩니다. 라고 대답하고 크리스의 어깨를 툭 두드리고는 멀어져 갔다. 크리스는 자기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거리를 걷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보였고 자신도 그렇게 되고 싶었다. 크리스는 즉시 증권사에 취직하기로 결정했다. 증권사의 어려운 면접에서 유머와 기질을 발휘하여 합격한 그는 인턴으로 연수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인턴 기간 중에는 급료가 없었다. 그에게 지치고 실망한 아내는 급기야 집을 나갔고 크리스는 아들과 함께 노숙 생활을 하기에 이르렀다. 영화에 빠져있는 내 앞에 우주님이 나타나 말했다. 뭐야 히로시, 재미있는 영화를 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집세를 내지 못해서 노숙이라고? 인생의 밑바닥이네. 야 이거 내 이야기 같은데? 하하하. 뭡니까? 그만하고 조용히 좀 계세요. 내가 감정에 사로잡혀 눈물을 흘리며 영화를 보고 있는 동안 우주님은 계속 내게 말을 걸어왔다. 그야말로 내 이야기잖아. 노숙이라니 너도 이제 노숙해야 되잖아. 이런, 이번에는 기자재를 도둑 맞았네. 우주님은 배꼽을 잡으며 웃음을 터뜨렸다. 확실히 돈도 없고 집세를 내지 못하고 먹을 것도 없고 학력도 없고 사람들에게 이용이나 당하고 그런 상황은 현재의 나와 비슷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허무한 기분이 들었다. 저 사람은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건 영화잖아요. 지금은 공중 화장실에서 잠을 자는 저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마지막에는 해피엔딩일 거 아닙니까? 영화는 마무리가 좋게 끝나니까. 그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영화는 역시 해피엔딩이었다.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중얼거렸다. 좋겠다. 인생이 영화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봐, 히로시, 지금 뭐라고 했어? 네? 저의 인생도 영화처럼 된다면 어떤 고통이라도 즐겁게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고요. 너 바보냐? 네? 아니, 영화처럼 되면 좋겠다는 게 뭐 이상한가요? 영화는 현실과 다르잖아요. 그 반대지. 인생은 영화와 똑같은 거야. 네? 이 영화는 실화잖아? 그럼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지. 그렇게 될 수 있다니.
빚 때문에 허덕이는 크리스가 대체 뭘 했지? 빨간 페라리를 보고 그 차를 타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고 증권사에 취직하겠다고 결심했지요. 그래, 그게 주문이야. 주문? 그게 바로 우주에 보내는 주문이라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지? 증권사 인턴으로 지원했고 노숙을 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달렸지요. 그 주인공을 너라고 생각한다면? 네? 저요? 글쎄요. 빚을 10년 안에 변제하겠다고 결정했으니까 어떻게 빚을 갚을지 생각하고 행동하고 아니, 저의 인생은 영화가 아닙니다. 뭐가 다른데? 크리스는 훌륭한 사람이고 재능이 있었잖아요. 크리스도 처음에는 평범한 사람이었어. 하지만 현실의 영화나 롤플레잉 게임처럼 그렇게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요. 이봐 히로시, 지금 너는 그렇게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라고 말했지? 영화의 불행과 인생 게임의 난이도가 애초에 다르다는 거잖아. 네, 이봐 잘 들어. 인생은 영화나 게임, 세계, 그 자체야. 잘 될 리가 없어 라는 말버릇은 금지. 사람의 일생은 영화 속의 내용과 같다. 정해져 있는 해피엔딩을 향하여 플레이어 하는 거니까 해피엔딩을 정하면서 반드시 해피엔딩이 된다. 해피엔딩을 설정하면 반드시 해피엔딩이 된다. 인생은 영화 속의 세계를 실제로 즐기는 것이다. 곤란한 상황에 맞서기도 하고 적을 쓰러뜨리기도 하는 과정을 마음껏 즐기는 것이다. 사실 지구는 매우 특수한 장소다. 행동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것은 우주 전체에서 지구뿐이다. 우주라는 공간에서 소원을 이루기 위한 행동 같은 것이 필요 없기 때문에 하와이에 가고 싶다의 하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순간 눈앞에는 하와이의 바다가 펼쳐지고 카레를 먹고 싶다의 카를 생각하는 순간 카레가 눈앞에 나타난다. 그렇다면 왜 지구가 존재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우주에서는 할 수 없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생각을 하는 순간에 무엇이건 형태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별 재미가 없다. 우주에 질린 패거리들은 스릴을 맛보고 싶어, 체험을 해보고 싶어, 행동을 하고 싶어, 성취감을 맛보고 싶어 하면서 소란을 피운다. 그래서 우주는 굳이 지구를 만들었다. 굳이 행동을 해서 드라마틱한 경험을 즐길 수 있는 세계. 그것이 지구다. 즉, 지금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주인공인 영화 속에서 인생을 즐기고 있는 것이다. 결과는 주문을 이미 보냈기 때문에 남은 것은 그 과정을 즐기고 연기하고 플레이하는 것뿐이다. 우선 영화의 장르와 엔딩을 정하자. 액션 영화의 주인공이 될 것인지, 뜨거운 연애를 해서 해피엔딩을 만들 것인지, 자신이 주인인 영화의 캐치카피를 정하는 것이다. 히로시라면 눈물바다에 잠겨있던 히로시. 기적적인 인생 대역전이 될 수 있다. 캐치카피를 정했으면 결말을 향하여 그 역할을 충실하게 연기하면 된다.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 도중에 아무리 비극적인 스토리가 전개된다고 해도 결과는 정해져 있으니까. 결과는 정해져 있으니까 안전하지 않은가? 마음껏 즐기면 된다. 단, 잘 될 리가 없어 라는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비극적인 스토리가 준비되어 있거나 엄청나게 강력한 적이 등장한다. 아니, 그런 말을 해서는 해피엔딩 자체가 설정하기 어렵다. 그 말이 어떤 영화를 만들거나 하는 주문이자 시나리오이기 때문이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우주에 주문을 내보냈으면 그 결과는 정해져 있는데 왜 쓸데없이 잘 될 리가 없어 라는 생각을 해서 굳이 비극으로 만들려고 할까? 왜 난이도를 10으로 설정하려고 할까? 아무리 지구가 행복을 즐기는 장소라고 해도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밑바닥까지 전략해서 불행을 한탄하다 보면 너무 부정적인 경험이 되지 않겠는가? 우주는 사사로운 정의나 정상 참작 등은 개입하지 않고 법칙에 근거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오직 증폭시키는 장소다. 싫어, 그만해 라고 소리칠 때 그 전제가 나는 불행이 좋아 라는 것이라면 강력한 공격을 받게 된다. 물론 그런 상황을 즐기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가능하면 불행도 적당히 즐기는 쪽이 낫지 않을까?